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파운더 스타파의 홍수연입니다. 어, 마이크가 좀 아래에 있는데 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잘 안 들리면은 채팅창 남겨주세요. 우선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면 이제 저는 강남역에서 약국을 지금 현재 1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강남역에서 지금 1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2007년, 8년에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약국이 제가 이제 처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뭐 어렵거나 힘든 순간이 별로 없었고 계속 매년 잘 됐었어요. 워낙에 위치 자체도 강남역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경제를 사실은 강남이라는 곳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남역에서 약국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었고 이제 막연하게 제가 이제 처음에 한 7, 8년 전쯤에 무언가 그래도 약국 외에 다른 추가 수입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나중에 미래의 어떤 경쟁을 대비해서 무언가 좀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안메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전 강남역 약국이 초토화가 됐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제 옆에 있는 약국들이 되게 많이 문을 닫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강남역 약사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진짜 약국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이런 적이 처음이다. 다들 얘기를 하시고 정말 반토막이 났다.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약국에 타격감이 있을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8년 전에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고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줄 몰랐지만 어쨌든 준비를 했던 아메이 덕분에 조금 많은 이런 좀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는 이렇게 드리고 이 경제 위기가 네. 잠시만요. 물 여기다 주세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위기가 온 줄 알았어요. 예,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경제 위기가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의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사실 사람들은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힐링이 필요해서 뭐 차박도 가고 뭐 어떻게든 사람이 없는 데라도 이렇게 뭔가 자기의 힐링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쇼핑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제 돈을 또 많이 풀었죠. 그래서 무슨 이제 지원금 받으면 사람들 그걸로 쇼핑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또 이제 그 우울증을 풀기 위해서 술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고 여행을 못 가는 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라는 게 지금 지나갔진 않지만 이제 같이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물가는 지금 다들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예전에 기름값, 그다음에 난방비, 그다음에 지금 택시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택시비,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공공요금들도 오를 거고 모든 물가들이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20년에 시작이 됐듯이 이 고물가 시대는 지금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점이 아니라 23년, 24년, 25년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대출 이자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데 내 수입은 그대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입 부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속눈썹 연장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수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수영 선생님조차도 운동하는 시간 그 비용을 줄여야 되고 내 미용실에 갈 돈도 줄이고 점점 사람들이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힘들고 물가가 올라서 월급쟁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요, 나는 좀 여유로운데 뭔가 하나를 준비해야 될까? 아, 뭐 코로나 시대에 놀면 뭐해, 뭐라도 좀 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실 저는 생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말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준비하고 천천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굉장히 많이 도태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려면 몇 년을 대기해야 될 정도로 차량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면 쉽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고차 거래는 이제 완전히 절벽.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억울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은 점점 힘들어질 거고요. 사실 경제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고 잘 하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게 경제거든요. 그리고 경제에 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경제에 난 관심이 없어. 나 그런 거 몰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정말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흐름을 정말 배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 부동산으로 돈 벌 거야. 이러면 진짜 이제 정말 흐름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요.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입주 예정 물량이요. 이렇게 쏟아진대요. 그런데 지금이 부동산이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26년이잖아요. 그럼 3년 뒤에 그때가 진짜 저점, 그 이후가 더 저점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언가가 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상황에서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똑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죠. 그럼 대기업이 힘들어지면 대기업 나는 안 다니지만 거기에 연쇄적으로 우리 도미노처럼 효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한테까지 타격감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40세 은행원이 짐을 싼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명예퇴직 같은 경우 우리 옛날에 IMF 때처럼 지금 나의 직장, 내가 지금 40대 아니면 3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내 직장이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준비하면 정말 위험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방비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 인데 침체가 아니고요. 몰락의 서막.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되는데 우리 가게는 아직 살만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약사회에 갔을 때 이제 약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다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들 안 돼, 힘들어 소리만 하고 그런데 이거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는 소리만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준비하고 알아봐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미래를 국민연금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MZ 세대들이 이제 화가 났죠. 근데 실제로 2055년에 바닥이 나서 연금을 받아서 내 노후 생활한다라는 거는 정말 가장 가난한 노년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경제에 관심이 없어서 경제 서적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제 어느 정도 이제 미래와 경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 와서 경제 서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됐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은 제목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경제 서적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경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는 사실 제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국 사장이니까 사업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굴러가야지 사업가고 내가 나가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영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뭐 두세 개를 운영하더라도 내가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해야만 굴러간다면 그건 사실은 내가 노동 수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일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다들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지 골프 치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영업에 준하는 거고 또 사업하다가 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도 투자를 하지만 망할 위험도 있는 게 사실은 사업이라서 그래서 사실 사업가도 정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굴러가는 사업가는 정말 극소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 이제 안 해보고 살다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이제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경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자산 수입, 인세 수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아메인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가 41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전달받았었을 때 뭔가 노후에 내가
지금은 현재는 내가 약국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한 20년 뒤에 그럼 내가 60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0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3, 40대하고 경쟁했을 때 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살부터 100살까지 40년 동안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여유로운 수입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뭔가 일세 수입이 따로 추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추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이제는 추가 수입이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으면 좋겠다인데요.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절박함의 시대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행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이게 빨리 돈 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왜 IMF 때도 그런 게 많았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혹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반드시 이게 아메이든 아니든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저는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돈도 없는데 또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한대요. 빚을 내서.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험성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당연히 이건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비전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더 돈 된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20년, 30년 뒤에 사라지거나 그랬었을 때 우리는 점점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나이 들면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의 경쟁에선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20, 30대와 5, 60대와 7, 80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년 뒤, 50년 뒤에 내가 경쟁력이 있고 가능한 일인가, 안정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일인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약국을 운영하지만 전 이제 약국에서 밴드 하나라던가 이제 상품 하나도 제가 조금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조금 더 뛰어나야지 사람들이 거기를 다시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게 제품이죠. 사실 뭐 학원 가도 제품,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1타 강사 요즘에 막 얘기하잖아요.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것도 좀 우수한 그런 자기의 어떤 상품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품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뛰어난 이런 가치가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아메이랑 상관없이 제가 원래 추가 수입을 가지고 싶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춰서 추가 수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게 없어서 항상 좀 갈증이 나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아메이를 받아들였는데 이 아메이 사업의 특징이요. 일단은 자본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점포를 내는 게 불법이죠.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요. 점포를 내는 게 대부분이 합법이거나 권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애땡땡이나 뉴땡땡이나 뭐 인땡땡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다 점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점포를 내는 게 불법이에요. 허가가 안 돼요. 왜 그런지가 저는 참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점포를 내면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해요. 일단 제품을 깔잖아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많은 점포를 내면 회사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메이는 그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점포를 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 뭘 파면 이게 다 어때요? 나의 손해고 재고잖아요. 이 어떤 사업자의 이런 손해까지도 걱정을 하는 회사고 인테리어나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월세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가 다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이런 회사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 하면서 제일 황당했었던 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개인 매출이 좀 높아서 600만 PB 이상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매출이 높아서 칭찬해 주려고 연락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저의 매출이요, 누구한테 어떻게 매출이 나갔는지 다 일일이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름까지 해서 뭐가 나갔는지까지 PV에서 다 그거를 정말 열심히 기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귀찮아서 그 다음에 다 회원가입을 시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사재기에서 내가 손해볼까 봐 아니면 강매했을까 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회사라는 걸 사업 초기에 딱 그걸 느끼면서 정말 특이한 회사다라는 생각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정말 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의무 구매가 있죠. 얼마 이상을 사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따져봤었을 때, 아, 내가 손해볼 일이 전혀 제로구나. 확률이 제로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제가 연금 수입을 원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30년 뒤에, 40년 뒤에 회사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정말 망하지 않는 회사인지 안전한지를 좀 따져봤어야 했어요. 사실 그 메리 케이가 철수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회사인데도 이익이 없다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지금 현재 뭐 어떤 순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망하면 내가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는데 20년 뒤에 사라져 버리면 내 수입은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나 인생과 세월이. 그래서 저는요, 회사의 안전성을 봤어요. 근데 아메이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단 한 곳도 철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났는데도 철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회사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세계 1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뛰어난 제품, 제품에 대해서 우수성, 나중에 제품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제품에 되게 열광하는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어떤 분 사업 설명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더블엑스가 만약에 다음 달까지 출시가 되고 1년 동안 안 나온다면 반품을 할 거냐, 사재기를 할 거냐. 저는 약간 사재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품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반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만약에 제가 난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해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은 반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자도 반품할 수 있고 소비자도 반품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제도를 가진 회사가 어디에도 없어요. 알아보시면. 그리고 수입 분배가 정당한지 이런 건 사실은 저는 제가 아까 경제를 잘 못해서 숫자에 좀 약했기 때문에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해서 한 15%가 될 때까지도 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제품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렇지만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SP 갈 때쯤에 정말 이해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제품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예민한 소비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메이 하기 전에도. 그래서 저는 샴푸 하나를 썼을 때, 그 샴푸 매장에 가서 여기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지 SLS가 프리인지를 좀 따져보는 이런 소비자였거든요. 근데 아메이 제품을 보면서 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되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품 좋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일이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생 가능한 일이고 수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알아보고 아메이 사업을 충분히 알아보고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제 아메이 사업은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성공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아메이 본사 전경이죠. 그래서 기적의 1마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세제 공장인데 굴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급수가 흐르고 이렇게 환경 자체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제조회사고 그다음 제조회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고요. 다른 데도 제조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를 공개한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농장, 유기농 농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딘지 알려주지 않아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벤앤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이게 굉장히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의 짧게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아메이를 처음에 받아들였었을 때 어느 정도 저는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왜 하냐고, 저 약간 조금 말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생이 이제 워낙에 똑똑하고 영리하고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안 건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동생이 뭔가를 위험한 걸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사실 저는 내가 생각했던 아메에 대한 편견을 깼던 게 이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미 상공회의소 의장이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약사회보다 높거든요. 그쵸? 근데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아메 회장이 했다는 거예요. 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회장님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메 회장님은 이렇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아닐 수 있겠다. 거기에서 한 번 더 저는 편견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회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런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글로벌 기업이구나. 이렇게 100여 개 국가 지역에 들어갔고, 아까 지금 그 영상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직접 생산한 이런 제조회사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아메이 계열사도 굉장히 크고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가 제가 알기로는 크라운 이상이 되면 여기를 초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저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꿈도 사실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이 코리아 이런 본사도 여기 삼성역 무역센터점이 있죠. 이번에 이제 ESG 경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 화두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원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경제 경영에 워낙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메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죠. 근데 사실 감동인 건 뭐냐면요. 아메이는요. 60년 전부터 이걸 해왔던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최근 들어서 ESG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메이 정수기가 신종의약품? 이런 것들,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걸 인증을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프라이팬 코팅제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걸 인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메이 정수기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애예요. 원래 있었던 애고 원래 걸러왔는데 이런 인증 항목을 만든 거예요. 왜요? 물속에 의약품도 있고 그 프라이팬 코팅제도 있는데 이런 게 발암물질이고 해로우니까 니네들 좀 이런 걸 걸러주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미 있었던 정수기는 그걸 걸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원래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런 기준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시대에 더 정말 제품이든 사업이든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매장을 차릴 수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ESG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ESG라는 용어는 지금 생겼지만 아메이는 원래부터 그 철학에 맞춰서 세웠던 기업이라는 게 저는 그게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 농장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뉴트리라이트 농장 EBS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차로 가로질러서 3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차로 가로질러서 3시간을 달려가면 동대구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농장 하나의 크기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유기농 말로만 유기농이 아니라 유기농 농장을 직접 공개를 하고 어딘지 주소까지 오픈을 하고 이렇게 인증받은 이런 자료까지 같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엄격한 의미의 유기농이 없는 게 내가 여기서 유기농을 하더라도 옆에서 농약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농약이 날라오지 않게 완충지대에서 재배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 자체도 사실은 ESG인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환경 친화적인 회사를 계속해서 철학을 맞춰서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뭔가 나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약간 추적을 했는데 나쁜 게 내가 알아보면 알아보고 집요하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회사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감동이었고, 그래서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아예 DNA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비타민 회사죠. DNA가 손상되면 사실은 암에 걸리거나 질병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사실은 한국인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은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벽에. 그러면 암과 동맥경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내가 이거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도움이 됐고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 3종을 먹거든요. 시네트롤 한 포, 콜라겐 한 포, 그다음에 파이버 파우더 한 포를 먹어요. 이거를 3개를 꼭 먹는 게 저의 루틴 중에 하나인데 이 3개를 먹으면 전날에 이제 뭘 먹었던 이제 붓기가 좀 사라지고 얼굴도 V라인도 좀 생기는 것 같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리고 콜라겐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피부는 탱탱해지고 식이섬유가 들어가니까 피도 깨끗해지고 포만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거 3종 먹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아침 루틴이에요. 유산균을 먹고 이걸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우리 출출하잖아요. 그럼 이제 야식 대신에 이런 바디키 쉐이크랑 단백질이랑 식이섬유 파우더로 또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또 이렇게 먹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살이 좀 쪄가지고 제가 66 사이즈까지 살이 쪘었거든요. 근데 다시 55 사이즈를 뺄 수 있도록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다이어트도 했고 또 이제 제가 뉴트리라이트 다이어트에 이제 필요한 아이들 제가 요즘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음 주에 치앙마이 가기 전까지 제가 이제 한 1, 2kg 좀 더 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슬림핏 유산균 사실 이거 이제 저녁마다 먹는 거랑 슬림팩 아침 저녁 드시는 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보조제를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해요. 맥주를 좋아하는데 술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게 이 XS 아쿠아블러스트 있잖아요. 이거 머슬 파워 부스터를 그 맥주 컵에다가 이걸 넣은 다음에 XS 레드블라스트 얘를 부으면 이게 맥주처럼 거품이 보여요. 그리고 맛도 약간 과일 맥주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맥주에 대한 욕망을 이걸로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 저녁 술 대신에 얘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뭔가 씹고 싶고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프로틴 쿠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쿠키를 통해서 또 간식도 먹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제가 매일 먹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통해서 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늙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이제 피부가 꺼지거나 하잖아요. 근데 사실 뉴트리라이트로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채우면서 하면은 뱃살만 정말 들어가고 오히려 피부는 더 탱탱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안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의 이런 일상과 루틴을 주변 사람들이 공유를 해요. 내가 아침에 먹고 있는 걸 이걸 매일매일 쉐이크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 이렇게 먹고 있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거 같이 시음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뉴트리라이트 기능성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메이 사업은요 되게 쉬워요. 전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쓰는 나의 생필품을 바꿔서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 들면서 다 눈이 침침하죠. 그래서 눈 때문에 눈 건강 때문에 눈 영양제 드시잖아요. 비전 아이드 드시면 되고 나이 들면서 기억력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치매라던가 뇌혈관 질환, 진코엠 드셔서 예방하면 되고 그다음에 탈모가 생기죠? 그럼 판토블렌드 드시면 되고 수면 장애 생기면 굿슬립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성 비염 때문에 항상 고생이었는데 엘로케어 먹고 좋아졌고요. 저는 안구 건조증이고 점막이 되게 건조해요. 눈이 뻑뻑한데 카로틴 플러스 없으면 진짜 한 달만 먹어도 안 먹어도 저는 눈이 뻑뻑해서 이거 진짜 정말 생명처럼 찾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서 무릎 삐그덕거리거나 관절 아프신 분들 조인트 가드 드시면 되고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요 홈쇼핑이라던가 마트라던가 누구의 추천이라던가 인터넷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으로 그냥 바꿔서 먹는 게 사실은 사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비자들한테도 먹고 있는 제품 바꿔서 먹어라 라고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식물 영양소,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 비건 인증을 받은 이런 화장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쓰는 저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저의 일상을 소비자들과 그냥, 소비자도 아니죠. 제 친구들, 지인들과 그냥 저의 일상을 공유해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는 세수를 시켜요.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을 시키고 폼 클렌징을 한 다음에 제가 쓰는 걸 하나씩 다 발라보게 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피부가 윤기가 나고 너무 예뻐서 가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치과 가서 나는 스케일링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양치 안 할 거야. 이러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피부과 다니고 뭐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스킨케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랑 그래서 폼 클렌징으로 세안하는 것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고 저희 거 스킨 쓰면 이거 에센스 스킨 너무 촉촉하잖아요. 비타민C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비타민C가 미백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히알루론산은 보습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3단계 보습이라서 피부 속까지 침투되잖아요. 여자분들 피부과 가면 물광주사라고 맞거든요. 뽁뽁이처럼 이렇게 맞는 거 있어요. 히알루론산 맞는 거. 그래서 한 번 맞아봤거든요. 되게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래요. 근데 한 번 맞을 때마다 그게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년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360만 원이잖아. 이거 비타민C 히알루론산 한 병이 얼마예요? 7만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한 병 쓰는 거나 그거 하나 한 달 맞는 거나 효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왜 아프게 그걸 맞는지 저는 이제 맞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대신에 이거 발라라. 훨씬 좋다. 얘기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름, 탄력, 리프팅 되는 거, 뭐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리프팅, 네? 실리프팅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시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대신에 저는 이제 에센스 쓰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크림이랑 크림, 저는 슈프림 라인으로 써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바뀌기 전 나이로 지금 이제 49이거든요. 내년이면 사실 원래 나이로 50이잖아요. 얼마나 피부에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써야 돼요. 근데 피부과 안 다닌 지 10년 됐거든요. 사실 제가 오히려 30대 때 저는 피부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뽁뽁이 주사도 맞아보고, 셀러스 레이저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보다 사실은 저는 제가 40대 되고 오히려 피부과 끊고 그냥 아티스트 화장품 쓰면서 훨씬 더 저는 저 피부에 더 자신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 제품이 그만큼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수면팩 하고 자면 그러니까 아티스트 화장품 나는 안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처음 권하는 게 사실은 수면팩이에요. 제일 처음에 쓰면은 다들 이게 좋네 라고 해서 사실 이제 다른 제품도 바꿔서 쓰게 되고 오일이라던가 자외선 차단 제 쓰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쓰는 순서를 사진을 찍어서 제 소비자들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써봐. 근데 이 중에서 한 개, 두 개씩 바꿔서 쓰면서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또 한 명, 두 명의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넘어갈게요.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제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퀸 제품을 이렇게 요리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기, 그 다음에 좋은 청정기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다음에 자전거 제가 운동 안 하거든요. 운동 안 하는데 꼭 밤 11시만 되면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뛸 수 없잖아요. 근데 얘 층간소음 없잖아요. 그래서 밤 11시에 정말 자전거 30분 타고 자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탈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안 깨잖아요. 그럼 막 비몽사몽 하거든요. 그럼 저 가서 일단 발 마사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를 마사지를 하면서 깨워주면서 뭔가 스트레칭이 돼요. 그래서 저의 아침과 저녁을 이렇게 책임지는 아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메이의 제품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제가 주변에 이제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걸 알려줬을 때 저는 80%가 제품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제품만 바꿔서 써도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은 누구나 다 바꿔서 쓸 만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게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좋은 제품 바꿔서 써보는 게 다고, 그런데 반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나랑 안 맞으면 반품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의 시작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품을요, 한 20만 PV 정도? 20만 PV 정도 이렇게 바꿔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요. 제 주변에서 이런 거 바꿔 쓸 사람 2명 정도는 누구나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2명한테 전달을 그랬었을 때 수입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를 보시면, 아메이는 이렇게 수입 테이블이 있어요. 우리 백화점에서 상품권에서 얼마 이상 사면 얼마 주듯이 역시 3% 사면 6,000원. 그래서 20만 PV 사면 3% 6,000원. 그다음에 나는 60만 PV면 6% 36,000원에서 밑에 걸 빼주고 남은 게 내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15%될 때까지 수익 구조를 잘 설명을 못했다고. 그래서 수익 구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주변 지인한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이거예요. 아메이 사업은요, 나보다 먼저 시작한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 스폰서가 나보다 매출도 높고요. 그리고 내 위에 있잖아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수입은 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전 사실 이거를 자세하게 막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 동생이 먼저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시작했어. 근데 내가 내 동생을 역전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왜냐면 또 언니 마음에서 왠지 동생이 역전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계속 밑에 있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언젠가는 역전을 해야겠다. 수입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수입이 역전된다는 게 좋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폰서가 사라져도 수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내가 1번으로 가입을 해서 아무도 날 안 도와주고 가입을 해서 내가 똑같은 제품을 써도 수입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신제품도 알려주고 제품 반품하는 것도 도와주고 사용 방법도 알려주는 스폰서가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있는 게 유리하다. 저는 수입 구조 원에서 딱 두 가지를 봤어요. 역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스폰서가 있는 게 유리하구나. 이 딱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역전할 수 있고 스폰서가 있는 게 유리하면 내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면 되겠다. 그거 되게 좋은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피해가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스폰서를 역전할 수 있지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스폰서를 역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수입을 가져간다라는 거. 사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건 핀하고도 약간 상관이 없어요. 핀이 스폰서가 더 높은데요. 파트너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핀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A, B 2명한테 알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명만 더 알려보는 거죠. 아까 A, B 2명한테 알렸을 때 내 수입 얼마였어요? 24,000원이었잖아요. 한 명 더 알린 거예요. 한 명은 더 알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9% 120만 PB를 만들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한 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요. 그럼 24,000원보다는 10만 원이 더 낫잖아요. 한 명 더 알려보는 거죠. 같이 쓸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 찾아봐서 이렇게 해서 내가 키트를 먼저 받아보는 일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이 좋은 제품을 같이 쓸 사람 5명 정도는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1년에 5명은 다 찾을 수 있겠죠. 6개월에 5명도 한 달에 한 명씩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6개월에서 1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A, B, C는요. 나랑 다르게 엄청난 바보가 아니겠죠. 그렇죠? A, B, C도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나처럼 9%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15%가 돼서 브론즈 빌더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러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A, B, C가 가입시킨 이 3명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렸을 때, 그래서 3년 안에는 누구나 저는 SP에서 파운더스 PT가 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나 걸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빠르신 분들은 1년 반만 해도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게 인세 수입으로 섰었을 때 이게 연수입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면 자산 수입으로는 30억 정도거든요. 3년 안에 30억을 모으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그림은 3년 안에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력을 투자했을 때죠. 그런데 이 노력을 투자하고 또 제품 쓰는 거, 제품에 대해서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ABC가 플래티늄 처럼 플래티늄으로 다시 또 복제가 된다면 그러면 연수입은 1억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에메랄드 이상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메이 사업은요, 일단 매달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매달 팔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었을 때 한 5년 전, 6년 전에 알렸던 소비자들을요,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소비자들 되게 많거든요. 전화통화만 가끔 해요. 근데 그들이 3% 이상을 꾸준히 하거든요. 제품이 진짜 좋아서 브랜드 체인지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연락을 하던 연락을 하지 않던 제품을 알아서 바꿔서 써요. 제가 저번 주에도 1년 만에 이제 저희 소비자 부부를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메이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30만 원 미만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계속해서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매니아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매달 나오는 인쇄 수입이 발생을 하고요. 이 수입이 평생 지속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요, 또 옆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수입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가 상속이 돼서 이게 그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이런 수입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의 확장 역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플래티늄 2명을 만들어서 사파이어가 됐지만 내 파트너는 플래티늄 3명을 만들어서 에메랄드가 되고요. 그 밑에 파트너는 플래티늄 6명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수입이 2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내가 알린 사람이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계속해서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되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역에서 약국을 17년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무언가 어떤 일이 들어왔었을 때요. 제가 누군가한테 부끄러운 일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면 저희 약국이 쑥대밭이 됐겠죠. 근데 제가 이 일을 정말 알릴 수 있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저한테 접근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더 돈이 된다.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제 스스로한테 당당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돈이 돼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만 보고 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메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이렇게 다양한 수입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 이상,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이렇게 내가 꿈꾸고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의 크기는 나의 꿈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하면 되냐? 저는 항상 제 주변에 모든 분한테 얘기해요. 일단 소비자부터 하세요. 대신에 공부하는 소비자 하세요. 그냥 제품만 쓰지 마시고 어차피 쓰는 제품 일주일에 한 번 집이랑 카페에서 만나서 저랑 카탈로그 보면서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은지 어떻게 다른 제품하고 다른지를 내가 배워봐야지 그래야지 나도 누군가한테 얘기 좋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좋아만 하면 뭐가 좋은데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쓰지만 나도 같이 쓸 사람 5명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소비자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부하는 소비자 하잖아요. 1년만 공부하면 무조건 5명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나는 소비자인데 10만 원에서 100만 원 벌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런 미팅 자리에 조인이 돼서 시스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연수입이 5천 이상, 자산 수입으로 3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월세 수입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 벌어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얘기를 해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다양한 미팅이 있어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읽으시면 되고요. 건강, 요리,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줌으로도 그래서 저희 소비자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분들, 부산에 있는 분들도 접속해서 저랑 같이 줌으로 미팅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어요. 밤 11시에 접속이 되시는 분들은 11시에 스폰서랑 만나서 미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오히려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열렸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건 정보죠. 이런 정보를 들으면은요, 긍정적인 분들은 호기심이 생겨요. 근데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런 미팅 자리를요, 최소한 10번 이상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음원과 관련된 자료도 받아서 들어보시고 근거 자료나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내가 지식이 생기실 거예요. 이 지식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랬었을 때 누군가한테 이걸 행동으로 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는데 주변 사람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죠. 난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나의 잠정적 소비자들을 잃어버리면서 나까지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다시 알렸었을 때 그 사람들을 내 소비자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듣고요. 먼저 행동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미팅이라던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서 내가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겼을 때 그때 행동을 하시면 누구나 다 결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아메이 하다가 말았대, 했는데 안 됐대 하신 분들이 저는 다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자신감과 당당함이 없는 상태에서 알리다가 주변에 공격받고 나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흐지부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 당태에서 행동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요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들까지 네가 약국에서 편하게 환자만 대해봤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생각하는 대로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서 성공한 삶을 가져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 이만 마치겠습니다.